(1910년대) 이 무단 통치하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. 결국 이 3.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바뀝니다. 통치 형태가 바뀌죠. 그 1920년대 통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920년대 통치 형태는 소위 무엇이었다? 소위 문화 통치였다. 소위 문화 통치였다. 왜? 바로 이 3.1운동, 이 3.1운동이 계기가 되어서, 이 3.1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. 찍어 누르도록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뻥 터지니까.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19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20년 소위 문화통치 시기는요. 이게 좀 더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먼저 국내. 네, 먼저 국내입니다. 한자로 내자예요.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.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. 자, 뭐가 있냐면 먼저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물산장려운동. 자,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요. 물산장려운동.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요.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. 우리 거 쓰자는 거예요. 우리 거. 우리 국산품 쓰자는 거예요. 이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했던 곳은 어디였냐면요.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합니다. 평양에서 출발하고 있더라라는 거. 여러분들 기억나요? 1907년. 이게 지금 20년대잖아. 물산장려 운동이. 근데 하나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실 게 있다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어요. 국채보상운동. 자,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이에요. 근데 이건 어디서 출발했냐면 대구에서 출발해요. 대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.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 같이 경제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이었어요. 근데 출발한 위치가 달라요. 출발한 위치가. 물론 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그 모습들은 있지만 위치가 달라요.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작됐던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. 그리고 1907년, 아직은 일제강점기 아니잖아요. 그죠? 그 직전입니다. 그때 있었던 우리의 빚을 갚자라는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. 이걸 여러분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또 뭐죠? 형평운동? 자, 형평운동. 이건 뭐냐면요. 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조선시대 뭐라고 불렀어요? 백정이라고 불러요. 백정. 그 백정 출신들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그죠? 근데 물론 이 백정들의 어떤 신분은 다 없어졌습니다. 언제? 1894년 갑오개혁.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다 없어졌어요. 근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제 백정 출신이래, 제 백정 자식이래,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 있단 말이에요.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아직은 있다는 얘기죠.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형평이라고 하는 거는 백정들이 왜 고기 달 때, 고기 저울이 달 때 다는 그 저울을 형평 똑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단다라고 해서 형평이라고 하는 건데, 이런 그 백정들의 어떤 그 도구를 상징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. 백정 출신들이죠. 백정들의 신분차별을 폐지해달라 라는 운동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뭐 초급이니까 이것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린이 운동이 있어요. 어린이 운동. 자,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.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. 네, 소파 방정환 선생. 어린이날도 처음으로 만들고, 그죠?
이 방정환 선생이요. 근데 그렇게 이야기꾼이에요. 꾼.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잘하셨대요. 그래서 왜 이렇게 행사 같은데 이제 포스터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줄 분 연사에서 방정환 찍히면요 그냥 만석, 자리 그냥 매진 이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.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어린이날이 있는 거예요. 네, 감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방정환 선생님한테요. 아셨죠? 네, 어린이 운동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운동이 있었고요.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학생 운동으로서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. 60만세 운동. 자, 이 60만세 운동이 전개됐던 해는 1926년도예요. 1926년도인데 요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주도가 되었고요. 학생들이 주도가 되었고 이게 어떤 날을 계기로 나온 거냐면 순종의 인산일입니다. 이건 순종의 인산일이에요. 순종의 인산일.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순종, 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죽었잖아요.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오르거든요. 순종이에요. 그러니까 왕이 오른 건 이제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이제 올라왔죠. 올라왔는데 어쨌든 고종이 죽고 그 뒤에 남은 왕이 이제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. 이 순종이 죽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걸 또 사람 또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. 이게 순종 인산일.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앞에서 바로 3.1 운동이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. 그래서 3.1 운동 연결됐잖아. 똑같아. 그의 아들 순종이 죽었을 때 전개된 운동은 60만세 운동. 이 60만세 운동은 특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으켰던 운동이거든요. 이런 게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60만세 운동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신간회. 네, 바로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. 자, 신간회. 자, 신간회는요, 1927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인데 이 신간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보자면 신간회는요, 먼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입니다.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 일제에 저항하는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 신간회가 27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와, 엄청나게 만들었죠. 특히 이 신간회는 여러분들 민족유일당 운동. 민족유일당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말이죠.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당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야.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좌우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좌는 뭐냐면 노동자가 우선이다.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.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. 우는 뭐냐면 민족이 더 중요하지. 노동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면 민족이야. 이게 이제 우. 그러니까 노동자가 중요해. 민족이 중요해. 생각은 다 달라.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. 왜? 노동자건 민족이건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 되는 거야.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신간회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. 아주 중요한 단체 신간회였습니다. 여러분들 신간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. 자, 이런 단체. 앞에서 구한 말에 여러분들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. 그 신민회와 이 신간회를 반드시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리고 이 신간회가 뭐랬냐면 신간회가 바로 이제 이 1920년대 전개되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또 있어요. 광주 학생 항일운동. 광주 학생 항일운동. 네, 전라도 광주에서 출발했던 그런 운동인데요. 1929년입니다.
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차별에 저항했던 학생들이 일으켰던 운동입니다. 이게 광주에서 나주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 학생들도 같이 탄 거예요. 근데 일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들을 이게 머리채에 댕기 따잖아. 그 댕기를 갖고 흔들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조선 남학생들이 열받은 거야. 그래서 역에 딱 내려가지고 너 일로 와봐. 왜 건드려? 라고 해서 한판 붙었던 사건.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그냥 풀어주고 조선 학생들은 엄하게 벌을 주니까 왜 우리만 먼저 차별하느냐?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. 이게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. 3.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운동이었습니다. 이 3.1운동이. 근데 이때 이 신간회가 여기를 지원.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.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래서 60만 세 운동도 학생운동,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,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. 그리고 신간회는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보이고 있더라. 국내에서 정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. 됐죠? 자, 그렇다면 이제 국외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. 1920년대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. 아주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. 국외입니다. 국외.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또 지도를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들 항일 무장투쟁.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 왜 신무관학교 군인들을 양성한다 그랬잖아요. 이제 그 군인들이 20년대 되면 싸우는 거예요. 직접 싸우는 거예요. 그 대표적인 전투. 자, 이 지역에서 전개됐던 전투와 이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쪽에서 전개된 그 전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. 네, 바로 봉오동 전투다라고 합니다. 네, 바로 봉오동 전투. 그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. 이 봉오동 전투는요,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동을 해요. 네,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홍범도 부대도 또 이동해서 또 이 지역에서 백두산 근처에서 전개한 전투가 있어요. 자, 이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쪼준. 네, 이 전투를 바로 청산리 전투라고 합니다.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청산리 전투. 이 청산리 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은 여러분 영화 옛날에 김좌진 장군의 아들 해가지고 굉장히 이름이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김좌진 장군이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전투. 와, 1920년대 바로 소위 문화통치하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20년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.